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서동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연초입니다. 이 시간이 훅 지나가고 가네요. 네. 예. 희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기업 실적 이런 복병들을 또 만나면서 시장이 주춤주춤거렸는데요. 최근 시장을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역시 환율이 가장 시장을 괴롭히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50원, 1,060원 사이에 있는데요.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이번 1월 시작하자마자부터 환율의 흐름은 그렇게 시장에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원의 환율 역시 1,000원을 깨고 내려갔다 올 만큼 원화가 엔화에 비해 강세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니케이 일본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불편함, 이건 역시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까지 마찬가지인데, 이런 환율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중국 시장에서도 좀 모멘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국 역시 특별한 재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내외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자리하면서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환율의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예.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전차군단의 엔진이 좀 식어가면서 진격이 멈췄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은 다른 대안이 좀 있는지, 전차 군단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그렇습니다. 군단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실적이 사실 나오는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받으니까 좀 문제인데요. 예.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실적 개선 기업군은 좀 없는지요? 지금 오기 전에도 한 번 더 훑어보고 왔는데, 사실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3조가 나오면서 거의 쇼크였는데요. 팔자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팔자 초반까지 떨어질 걸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수출 관련 기업들인 자동차도 여전히 이제 회색빛 상한격을 끼고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심은 내수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나마 실적이 좀 덜 부진할 것이다,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레저 엔터, 이 내수 관련주 쪽이 좀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실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환율의 불편함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내수 관련주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적을 좀 더 뜯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저 엔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다른 쪽을 좀 피해가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초에 섹터는 아직은 조금 그런 쪽 제한적이군요. 시장이 특징 보면은 꼭 투자자들을 지치게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코스닥이 지난해 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더군요. 투자자들을. 예. 그러더니 이제 연초에 들어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개별주들의 흐름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나 갈지, 지속성을 띨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요. 예. 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지, 아니면 또 투자할 때 유의점은 또 무엇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요?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기 좀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만, 연초에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삼성전자, 현대차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중소형주로 좀 많이 관심이 이전된 수혜를 코스닥이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주 초에 이 대통령이 연두 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수 관련을 좀 촉진시키겠다, 그리고 이 의료 쪽에 대해서 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 요인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역시 외국인까지 주시장 코스닥을 사게 만든 요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코스닥 중소형주의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큰 위험이 없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벤트가 내부에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 지금 이미 금통위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옵션 만기라고 하는 변수도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보시는지요? 일단,
금통위 얘기부터 조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사실 작년 말부터 금리를 한 번쯤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10월 달에 2014년도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은행은 3.8%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놨습니다. 이 3.8%가 금리 인하를 한번 고려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3.8%의 성장률을 낼 것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 초반에 외국계에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갑자기 더 불이 붙기 시작했지만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로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 지금으로서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살짝 첨언을 하자면 외국계 레포트에서는 1월 달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최적기고 연말에 가면 금리를 한 번쯤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이 연초에 금리를 내릴 것을 고려하고 또 좀 있다가 연말에 가서 금리를 올린다. 이런 정책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연말에 이제 배당 관련 투자가 들어왔던 것이 1월 옵션 만기 때는 청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물량, 잠재적인 매물 압박, 이건 후반 쪽으로 갈수록 또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오늘이 이제 만기일이니까요. 근데 하지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지난 연말 말일 거래부터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연말에 지난해 2013년 12월 말에 배당을 취하고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들이 이미 청산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수급상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산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물량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큰 부담 없이 지나갈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단 명료하게 아주 해주십니다. 투자 전략도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가볼까요?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늘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예. 참 선택이 좀 어렵네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좀 해볼까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환율 시장 불안정합니다. 환율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다가 약세로 반전할 때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섣불리 달려들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환율이 계속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여전히 환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을 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상 비싸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여전히 내수 관련주에 대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레저 엔터테인먼트, 유통 이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IT 중에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업종 이쪽에 대한 관심으로 좀 집중시키는 것이 너무 이 종목을 많이 확산시키시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략까지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